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이 6명, 해외 유입은 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광주 전남 지역 재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이 진행되는 가운데 등교 방식과 일정을 둘러싼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등에서 찾아오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줄면서 수해 복구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닷새 동안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광주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오늘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6명, 전남에서 2명, 모두 8명이 나왔습니다. 필리핀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인데요. 광주 확진자 4명 가운데 2명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과 10대 남성으로 유흥업소발 확진자와 접촉한 3차 감염자입니다. 나머지 확진자 2명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인데요. 이들 부부는 남편은 그제부터, 부인은 어제부터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인데요.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2명이 더 나왔습니다. 먼저 감염된 사람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인 경기 김포 70번째 확진자와 지난 12일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에 같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과 접촉한 같은 마을 주민 70대 남성도 조금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재확산 조짐이 나오기 시작한 지난 12일 이후 광주에서는 29명, 전남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손 기자, 확진자 현황을 보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난 12일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확산인데요. 현재까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차 감염에 이어 오늘 3차 감염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검사자는 1,450여 명인데 이 가운데 177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앞서 전해드린 광주 서구 쌍촌동 부부를 포함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광주 지역 확진자 7명의 감염원이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 검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방역당국은 광주 첨단지구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지역 재확산의 진원지는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입니다. 확산을 막으려면 확진자의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의 특성상 다녀간 사람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데 이러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유흥업소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건 지난 14일입니다. 광주 217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유흥업소 종사자를 시작으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21번째 확진자인 이 환자를 고리로 5명이 감염됐고 동료와 가족들도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명이 유흥업소발 감염자로 확인됐는데 이들과 밀접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만 40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3차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를 찾아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유흥업소를 다녀간 사람들이 동선 공개를 꺼려
검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그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거나 또 걱정이 돼서 검사를 안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저희들이 최대한 익명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시는 이미 폐쇄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 말고도 단란주점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유흥업소발 재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접촉자 파악과 검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유흥주점발 확산이 심상치가 않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흥업소의 특성상 출입자 파악이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 광주시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을 출입하는 최송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최 기자, 3차 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지난 1, 2차 확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우려가 큰 건가요? 네,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이번 감염은 그 전파 경로가 유흥주점이어서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래홀 등 유흥주점의 경우 일명 도우미들을 활용한 영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곳에서 음성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유흥 접객원은 물론 이용자들이 방문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자 가운데 검사를 기피하는 이들이 많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숨어있는 감염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또 이로 인한 2차 감염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1,400명 정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숫자로만 보면 꽤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뿐만 아니라 또 확진자들이 다녀간 헬스클럽이나 PC방 등의 방문자들도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무지구 유흥시설에 종사하는 접객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또 이곳을 방문한 이들이 몇 명이냐, 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흥시설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또 방문자들이 방문 이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정지된 데다 또 지금 현재 익명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을 상대로 접객원들의 적극적인 검사를 요청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확산을 막기 위해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익명성, 실제 지금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존 검사와 가장 차이 나는 건 신원 확인입니다. 일반 검사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남기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또 감염원이 될 만한 곳을 어디를 다녀왔느냐 이런 기초적인 질문도 이루어지는 반면에 익명검사는 구체적인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본인의 연락처만 남기면 됩니다. 검사 결과 통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업소 관련 접촉자들의 경우 검사를 받는데 주저함이 크지 않겠습니까? 검사 단계에서 신분 노출의 부담을 줄여서 유흥시설 관련 접촉자들의 검사를 최대한 유도하겠다. 이게 익명검사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익명검사가 이번 유흥주점발 감염 차단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서 전화번호만 알리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총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하는 지역을 또 추가로 지정했는데 광주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 광주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지역 감염 확진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루 발생 환자가 두 자릿수를 넘은 적은 없는데요. 그만큼 유흥주점발 감염 확산 우려는 크지만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6월 말 대전 방문 판매발 확산 상황은 교회나 또 요양시설 등으로 감염 경로가 매우 했던 반면에 지금 상황은 유흥주점 종사자나 이용자 또 그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감염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게 광주시의 판단입니다. 일단 광주시는 하루 이틀 정도 이 확산세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유흥주점발 감염의 최초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 최근 광주에서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 판정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리 두기 격상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빨리 꺾여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개학을 맞은 학교 현장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준비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찾아온 개학.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남이지만 마스크에 거리두기에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선 점심시간 급식실에는 침방울을 막아줄 아크릴판이 식탁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자리도 교차 배치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각자 밥을 먹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하고 있고요. 쉬는 시간에도 특별히 돌아다니기보다는 교실에서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전염병 예방에 잘 협조해주고 있는. 오늘부터 광주시는 교육부 공고에 따라 전교생의 3분의 2가, 전남의 경우 전교생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등교 계획 조정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교생 등교로 전환하려던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타시도 교육청의 움직임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광주와 인접한 화순과 나주, 담양, 장성의 경우 3분의 2나 3분의 1 등교를 재량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침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들은 또다시 혼란이 생길까 우려합니다. 방학하고 오늘 개학인데 바로 또 원격 수업이에요.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얘들이 집에 있는 게 학원 보내기도 뭐하고 지금 학교를 안 가는데 뭐 학원을 또 다니면서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교육부는 내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등교 수업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후에 관계부처 장관을 소집하고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인천으로까지 확대했고 수도권 소재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비상한 가구를 주문했던 정세균 총리. 오후에 긴급히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 외에 인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물론 도서관과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 내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불가피하다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경찰, 지자체 등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도 앞으로 방역 방해 행위는 국민안전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정 총리의 긴급 담화는 정부가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요. 서울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교회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종교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교회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32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접촉은 1명이고 131명은 모두 국내 감염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75명이 늘어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282명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457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 대상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행정조사해 2,788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484명은 기존에 제출받은 4천여 명 교인 명단에 없는 인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통신사 기지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즉시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방문했거나 했던 것에 대해서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노원구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교인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 시민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수련회에 참여한 교인과 가족 193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16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서울 시민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8명이 늘어 모두 48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교회발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달 30일 집합 제한 명령 기간 동안 교회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종교계에 부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검사 대상자 전원이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 환자를 발견하고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면서 보건소는 물론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상황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진도군에서는 어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남성과 접촉했던 70대 남성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확진자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진도의 한 어촌 마을에 방역 차량이 오갈 뿐 인적이 끊겼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60대 남성이 제주도를 여행 갔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마을 주민들이 외출 자제를 권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농사일이고 이제 그런 데 영향이 있을까 하고 걱정되고 지금 조심스러운 거지. 이런 데 사람들이 이제 격리돼 하면 이제 생활을 못 하면 그것이 걱정되는 거죠. 이 60대 남성은 부인과 제주도를 여행한 뒤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발 김포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서 지난 15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의 70번째 확진자 근처에 앉았습니다. 60대 남성은 결국 지난 16일 김포시에서 접촉자로 통보받았고 다음 날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저녁 8시 반쯤 무증상 상태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됐습니다. 함께 있던 부인은 같은 비행기에 탔지만 음성이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확진자는 무증상 상태였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인도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진도군이 이 남성과 접촉한 마을 주민 등 71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15일 마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한 70대 남성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진도군과 전남도는 인근 어촌 체험마을과 이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 한 곳 그리고 마을 경로당 등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한 진도교육지원청은 마을 주민들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도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도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격리병동에서 무단 이탈하는 일이 어제 경북 포항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파주 병원에서 서울 시내로 달아난 50대 남성 확진자를 찾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아침 배식 시간에 한 병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5일 입원한 50대 남성 확진자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후 발열과 오한 증상이 나타나 14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은 오늘 새벽 0시 27분 정문을 나갔고 걸어서 20분 거리인 파주 우체국 앞에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파주병원 로비에는 야간 경비 담당 직원이 있었지만 이 남성이 달아날 당시에는 병원 내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달아난 이 남성은 사랑제일교회와 가까운 종로구 일대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는 대로 다시 파주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경북 포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병원 이송 직전에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무단 이탈 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확진자의 도주를 돕는 경우도 범인 은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사람 가운데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집회에 동원됐던 경찰도 비상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를 넘어 도로까지 가득 메운 시위대. 경찰과 몸싸움도 벌입니다. 거리 두기는커녕 아예 서로 몸을 밀착한 상황.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위대도 쉽게 눈에 띄고 경찰도 마스크를 내리고 시위대와 대화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경찰 통제소를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걸 제대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날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해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30명. 그런데 이 가운데 3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늘 오전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집회 참가자가 조사를 받았던 곳인데요. 경찰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수사를 받았던 사무실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행한 경찰관부터 이들이 조사받은 수서경찰서, 확진자가 머무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함께 있었던 유치인까지 밀접 접촉자만 36명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광복절 집회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동원한 경찰 인력이 7,000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동대원 등이 발열 증상 등을 보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이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 검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회와 무관하게 최근 서울경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전 목사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집회 자체는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광복절 집회를 방조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금지 조치에도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했고 당원들에게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책임한 광화문 집회 같은 것들을 계속 방치하고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전광훈 목사를 비호한 당내 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통합당은 반박했습니다. 우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할 일이 없어서. 광복절 집회는 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석을 독려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잡지도 않은 건데 우리하고 자꾸 엮으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집회 자체와 내용에 대해선 입장이 다소 모호합니다. 방역 측면에선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다만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집회에 나갔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보수 세력과 거리를 둘 수 없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집회 참여자 전부를 전광훈 목사 지지자로 몰자는 게 민주당 전략으로 보인다며 고정 지지층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도 확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태극기 부대와의 관계 설정이 다시 고민으로 대두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수해 현장의 복구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방문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인데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엎친 데 덮친 복구 현장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소해를 입은 구례의 한 생활용품 매장 창고 앞마당. 가게 주인이 홀로 흙탕물을 뒤집어 쓴 물건들을 하나둘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자원봉사자 수십 명이 도움을 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방문 계획을 취소하면서 혼자서 세척에 나선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못 와버리니까 이제 막막해져 버린 상황이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자원봉사자들의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구례를 찾은 일반인 자원봉사자는 하루 평균 1,4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속에 오늘은 400명에 못 미쳤습니다. 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의 건강 상태 점검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열 잴게요. 36.5도예요. 방역당국은 또 복구 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일하시면서 가급적 대화를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손을 수시로 자주 씻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인력 대신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과 경찰 인력을 늘려 투입할 계획이지만 폭염으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치 많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일이 능률이 안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의 방역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트워크 취재 현장입니다.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김다은 앵커, 6.25 당시 여수에서 민간인들이 미군의 공격으로 학살된 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나왔다고요? 네, 70년 전 6.25 전쟁 당시 여수에서 일어났던 이하포 사건, 이달 초에 보도해드렸죠. 여수 남면 안도 해상에서 피난선이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서 200명 가까운 민간인이 숨진 참혹한 사건이었는데요. 최근 사건이 일어난 바다에서 피해 선박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하포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에는 두루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처 해상에서 조기잡이 여선 선단이 마찬가지로 미군 공격을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여수 해상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일어난 것은 비슷한 때 일어난 노근리 사건 못지않게 피해 규모가 컸는데도 무관심 속에 정확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최근 미군 작전 상황을 알려주고 전투기 기종을 추정할 수 있는 옛 신문 기사가 발굴돼 정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3일 여수 이하포 해상에서 미군 전투기가 피난선을 공격해 150여 명이 숨진 이하포 사건. 그로부터 엿새 뒤 여수 두루겨 해상에서 조기잡이 여선 100여 척이 역시 미군 공중공격을 받아 최소 14명이 숨진 두루겨 사건. 주민들은 아직도 끔찍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리 크지요. 아, 이거 고향 우리 안동 분들이 놀래버렸죠, 놀래버려. 내 얕게 가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쏴부니까 그 총소리와 비행기 소리가 그냥. 당시 두 사건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돼 마산일보 일면에 실린 1950년 8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여수와 의령 등지 폭탄 세례라는 제목으로 서배국, 즉 일본 도쿄 메가더 사령부의 11일 오후 1시 20분 발표를 인용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기사에는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른 해군기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전과를 거뒀으며 외관 및 여수의 적 밀집 부대에 총격을 가해 많은 부상자를 내게 했다는 것도 실적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9일 여수 어선들이 밀집 조업하다 공격받은 두루겨 사건과 시간, 장소, 형태가 일치합니다. 신문에 나온 전과에 여수 어민들의 피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이보다 앞서 나온 기사에도 미군 항공모함 항공기, 즉 함재기가 출격했다는 기록이 소개되는 만큼
8월 3일 이하포 사건 역시 같은 작전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7월 그 하순경에 이렇게 전투 기록들도 매일 올라오는데 거기에서도 함재기 출격이 7월 그 말일경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들어서도 이제 계속 함재기들 출격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 해군 전투기가 출격한 항공모함이 기사에 특정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당시 미군 등의 작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사에 나온 SX급 항공모함은 1950년 7월 미 항모로는 최초로 6.25에 참전한 벨리포지로 추정됩니다. 벨리포지에는 한국인들이 일명 섹스대기라고 부르던 전투기 F9F 팬서가 실려 있었는데 이는 두루교 사건의 목격자들이 지목한 항공기 기종과 동일합니다. 전투 기록이라든지 항해 기록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잘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진실에 가까운 좀 자료들을 이렇게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난선이 공격받고 불태워진 바다에서 선박 추정 잔해가 발견된 데 이어 미군 작전을 담은 기사까지 발굴되면서 이하포 두루교 사건의 진실을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김대중 광주추모사업회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과 추모음악회를 열었고 전라남도도 남학중앙공원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찾아 1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시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남북교류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과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오늘 순천시청에서 협약식을 열어 남북한 협력을 위해 순천시와 북측 한 개 도시의 교류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들이 요즘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죠. 음식이나 상품을 협찬 받아놓고도 아닌 것처럼 속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된 이 뒷광고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뒷광고는 쉽게 말해서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로 돈을 받는 광고를 말합니다. 네.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광고 협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돈을 주고 사서 써보니 좋아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거나 광고 사실을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든 형식으로 노출시키는 꼼수를 가리켜서 뒷광고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 막강해진 유튜브 시장에서 거대한 팬덤이 형성된 유튜버들에게는 이미 공인 수준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유명 유튜버들이 한 달에 몇 억씩을 버는데 이러한 광고를 하면서 유료 광고 표시를 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였다는 점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뒷광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로 불리는 한혜연의 유튜브 슈스TV에서 한 씨가 광고비 수천만 원을 받고 신발을 홍보하면서도 힘들게 구했다며 마치 자신이 직접 구입한 것처럼 속였는데요. 그리고 가수 강민경 씨도 역시 유료 광고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협찬 상품을 소개한 사실까지 알려졌고요. 유명 유튜버 양팡은 한 스포츠 브랜드 상점에 들어가자 그 상점 직원이 본인을 알아보고 본사에 전화해서 마음껏 제품을 가져가라고 했다면서 400만 원어치 제품을 가져가는 뒷광고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유명 먹방 유튜버 문복희 씨도 협찬을 받아서 방송을 하면서도 마치 아닌 것처럼 가져왔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고요. 또한 유튜버 쯔양의 경우에도 초반 활동이 다소 문제가 되어서 이를 인정하고 활동 중단까지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료 광고라고 표시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유튜브는 마치 구독자와 유튜버가 본래 잘 알던 친숙한 사람인 것처럼 일상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간접적으로 광고가 되면 노골적인 광고보다 훨씬 더 효과가 커서 광고주들이 이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유튜버 입장에서도 상업적으로 비춰지면 본인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 구독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광고임을 드러내지 않고 광고자 유튜브가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뒷광고가 그동안 성행해 왔던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가 되자 유튜버들이 계속 사과를 좀 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설정을 통해 내돈내산처럼 느껴지게 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이처럼 인기 유튜버들이 내 돈 주고 산 것처럼 속인 건데, 자, 이렇게 구독자를 기만한 것, 이게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표시광고법 3조를 보면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광고, 기만적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자 등의 유튜버가 포함된다고 보기가 다소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의 심의를 준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유튜버가의 행동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도 유튜버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또 구매자의 구매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사기죄도 성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이 뒷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표시하라는 구체화된 지침인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시광고법에서의 광고주나 사업주 등에 유튜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유튜버의 경우에는 또 사업자성을 띠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세심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국회에서도 최근에 뒷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서 뒷광고를 한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재가 좀 강력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는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와 진도도 폭염 경보로 강화되면서 이렇게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담양의 경우 오늘 체감온도가 37.1도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당분간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을 보이는 곳들이 많겠고 열대야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새벽에는 안개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 해안과 나주 등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을 보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34도, 화순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여수 33도, 순천과 광양 35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2도, 장흥과 강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의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지역 최대 유흥가인 상무지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아서 조용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수해 복구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죠. 다시 위기입니다. 방역의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